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입니다.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이네요. 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경술일입니다. 흰개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서 아침 또 바다 기운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셨죠? 예, 대통령 또 참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17번 이렇게 심리를 하고 호로록 참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쳐서 우리도 이렇게 순식간에 당했지만 그때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벨 뻔했습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카드라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증명은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고 홍장원이나 그죠 곽정근이 이런 자 앞세워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약 후루룩 정말 끝날 뻔했습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처음에 분위기는 그랬죠. 탄핵 찬성이 80% 이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몇 프로 떨어지고 이럴 때는 정말 이자가 바로 대통령이 됐구나, 이제 모두 끝났다, 춤을 췄겠죠. 그러나 그때하고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손전화기가 너무 많고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많고 저거들이 언론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이런 전화기 이런 유튜브 때문에 많이 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유튜브들이 활동이 많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또 국민들이 그죠 열정, 국민들이 또 함성, 국민들이 열의,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대통령은 구하시고 나라를 구하는데 지금 큰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모두가 이 이런 방송 들어주신 분들 다 애국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 이런 보수 유튜브를 각종 저쪽에 들어주신 모든 국민들도 저는 애국자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보태져서 또 술자리에서 이어지고 어떤 대화에서 내용이 나오고 하면서 바로 이 계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면 TV 안 본다는 사람도 많고 지금까지 유튜브도 안 본다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이런 계기에 이런 유튜브를 많이 또 보게 되고 또 이런 또 지방에서나 서울에서나 각지에서 각자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유튜브의 힘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말 속절없이 당했죠. 대통령이 돈 10원 받아먹은 거 없는데,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돈 받아먹었다 해서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참 이렇게 옥살이를 시키고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보면 대통령 권한 하에서 내가 정당한 계엄을 해서 부정선거 밝히고 이렇게 많은 국민을 또 장관들 탄핵시켰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했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계엄을 대통령 권한 안에 있는 계엄을 했는데 그것을 내란으로 싹 둔갑시키는데 배우들이 나타나, 그게 이제 바로 곽정근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장원이 이런 배우를 앞세워서 이 자들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려 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낮고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이 문영배 같은 경우는 바로 방망이 두드릴 자 같아요. 하는 짓거리 보면 그제 변론 기일도 안 주고 지금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8차 기일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7번 했는데 이자는 하고도 남을 자 같아요. 워낙 지금 열의가 높고 지지율이 높고 하니까 지금 기일도 정해주지 않고 여러저러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기고도 사박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눈 떠보면 이재명이 누나 문영배 눈 보면 꼭 또 뱀 눈들이 하는 짓거리 뱀같이 해요. 두 인간은 눈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상 이제 관상을 보니까 요 뱀 눈들은 하는 짓이 참 얄밉고 무섭거든요. 그런 또 저는 직업이 그래서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병기 그 아들 또 국정원에 옛날 그 시끄러울 때 거기에 국정원에 들어갔죠. 그런 것도 이참에 그저 밝혀지리라 보고, 또 홍장원이가 공작금 간첩들 잡는 그런 공작금이 10배를 부풀려 가지고 타가지고 저쪽 싱가포르에 있는 자기 딸인데 보냈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횡령이죠. 횡령. 그 다음에 국정원법 위반, 그죠, 배임, 이런 거 또 국고 손실 이런 걸 해서 이정배 의원이 지금 서울시 의원이죠.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더 빨리 국힘당의 차원에서 그런 거는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힘은 늘 발이 늦어요. 저게 민주당 그때 더불어진다고 해서 벌써 10번도 고발하고 나버린 거 아닌데 국힘은 뭘 하는지 내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저리 눈치 보고 맨날 늦어요.
예. 그거는 당연히 홍장원이나 각종원이 이런 장기에 바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이래서 힘을 빼고 맞다이 채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자들은 요는 좀 뭐 조금만 하면 내란 선동당 뭐 이래 버리니까 거기에 겁을 내 가지고 저거는 말따나 저거는 방탄을 입고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제가 뭐 할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을 잡아가기 쉽지도 그네들은 잡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작자들. 제가 그래서 늘 그랬습니다. 108명의 자식은 한 대통령 못 모시지만 한 대통령은 108명의 국회의원을 이끌고 있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또 이렇게 지지율이 60%까지 되는 이런 대통령도 못 모시면 예, 전부 다 뭐 그 금배지 저쪽 녹해 가지고 고물싸게 팔아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디 라디오나 나가지고 죽게고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뭐 안철수부터 해서 어디 라디오로 가지고 시잘데없는 소리 하셔갖고 지금 뭐 보수 유튜브에 단합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자, 그런 자들 진짜 용기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참 잘 모르고 뭡니까 저 자리 농간에 놀아갔다. 이러면 정치는 살 길이 있거든요. 계속 뭐 주변에 빙빙 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헛방송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배신자로 낙이 뜯기는 거죠. 저기 부산의 조경태 뭐 이런 자들 마찬가지입니까? 이 부안 애동한 그런 인간들. 아, 내가 정말 몰랐다. 정보에 어두웠다. 예, 한동훈이 뭐 이름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속았다. 뭐 이러면 오히려 사람은 그 순간은 참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지금도 연원처럼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다 우리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김병기 국회의원 아들 홍장군이 다시 국회부터 좀 선지에 불러야 될 거고요. 그래서 8차에서 그만둔다면은 국민의 열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 자들은 맞아 죽지도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박선원이 또 국정원 출신이죠. 요자하고 그러고 또 이런 설이 그 방첩 사령관 여인영 그 변호인단에서 했는 게 가장 저는 설정이 있다 봅니다. 저거 전라도 꽃탑은 박지원이 하고 박선일의 어떤 프로그램의 작품이 아닌가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봅니다. 국정원장 출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정원 1차장 출신이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둘이 합작해서 이런 지금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타난 게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김병기 아들 뭐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자들이 합작해서 이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보면 그다음 김병기 아들 홍선원이 그다음에 곽종건이 박범계 예 박선원이 저 끝에 말에 이제 그죠 박지원이 충분히 이런 자도 전부 다 불러야 되네. 못 부를 게 뭐가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 자들이 못 부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거는 대통령을 잡아놓고 일시에 일개 판사가 가둔는까지 그죠? KTX로 이렇게 했는데 다 불러야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불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깨가지고 홍장원이 다시 부르고 곽종원이 다시 부르고 일개 뭡니까? 어떤 뭐 판결 이런 것도 잡범들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증거를 가져오고 다시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검찰에서 어떤 뭡니까? 그 공소장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을 어떻게 했다면 이재명은 벌써 사형 한 10번 당해야 되겠죠. 근데 이재명은 공소장 다 무시하고 다 또 뭡니까? 지금 법을 다시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밀어왔지 않습니까? 공소장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있는 공소장을 인정한다. 예. 그래서 변호사가 문영배 입회했다. 입회했으면 그걸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실제 본인들이 검찰은 공소장을 인정 안 한다. 판결에 우리 판사 앞에서 그래 보면 끝이랍니다. 그게 원래 인정을 못 하는데 형사법에 그렇게 돼 있다네요. 그런데 이 자들은 문영배를 인정한다고 지금 이렇게 뭡니까? 끝까지 봐주기 형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참 끔찍한 게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국민의 열기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분위기가 떴으면 문영배는 벌써 방망이 두드려보고 어떻게 그저 도망갈 놈이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루룩 끝내가지고 탄핵 인용을 해서 그냥 수마불 인간 충분히 가라고 남을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여인영 이렇게 방첩사령관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우 수도경비사령관 뭡니까? 또 707 특임단장 김현태 이런 자들 그죠. 그리고 참 더 끔찍한 거는 조지호 그 경찰청장이 혈액 그 뭡니까 12.3 그 계엄령 다음에 혈액암이랍니다. 혈액암이 참 우리 저 이모부도 그러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프게 혈액암이면 이거는 뭐 한 곳만 아픈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아프기 때문에 혈액이 돌면서 아프기 때문에 정말 그게 아프고 참 힘든 게 혈액암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뭐 7분인가 조사를 했다 하네요. 한 번 조사 시간이 보니까 검찰에서 5시간, 3시간씩 그 아픈 사람을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욕보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뭡니까 경찰청장이 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7번 조사를 매일 와서 아픈 사람 한다는 거는 특히 우리가 항암 치료라든가 뭐 암에 대한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그저 이 정신이 혼미합니까? 그런 사람을 3시간 5시간에서 그거 하는 그거는 고문이죠, 고문. 예, 그 인간들입니까? 그래도 참 우리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한솥밥을 먹고 했는데 의외고 참 인간들이 그게 한동훈의 폐 아닌가? 뭐 그런 또 이 상상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러면 헌재에서 한동훈이도 불러야죠. 불러서 네가 어디서 그 쪽지를 들었느냐? 박선웅이 불러야죠. 첫 번째로 홍장원의 메모를 내한 게 박선웅이니까 너는 어디서 입수했느냐? 그게 가짜냐 진짜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는 또 홍장원이 어디 있느냐? 찢었으면 찢었는 또 수첩을 가져와라. 찢어는 포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누구나 이런 뭐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다시 곽종원이 다시 불러서 버벅거린 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어디서 체포전 어디서 나갔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탱크를 가져와라, 헬기를 떼어라, 실탄을 가져와라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거에서 사실은 이게 핵폭탄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인 체포 여기서 요 메모에서 홍장의 메모에서 사실 이게 이제 불똥이 튀어서 완전히 내라놓은 머리를 갖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이름을 한동훈이 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식이 넣고 거기다 별로물 이재명이 넣고 요래를 하면 자극이 충분히 하잖아요. 그래서 박선행이 메모한 거 아니냐? 이게 충분히 그 추리가 가능하죠. 뭐 이런 의심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저는 홍장의가 메모한 것이 아니고 박선혜가 짜집게 하면서 홍장의는 그냥 스피커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또 추리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시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쯤에 광풍이 몰아져서 벌써 끝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도 다행히 국민의 계몽이 많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손자에게 또 큰 대형 유튜버 힘들이 모여서 지금 많은 그죠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참 고무적인 일이다. 예,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현재 발생이 됐겠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국민의 열의와 또 국민의 또 그죠 밝은 지식 또 이런 거 또 10대 20대 30대에 들어오면서 정보가 많이 나오죠. 그네들은 참 뭡니까 컴퓨터도 잘하고 정보 추리가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정보가 깨지고 지금 각 대학에서 전남대학도 지금 뭡니까 대자보가 막 붙기 시작했죠. 탄핵 반대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면 정말 이제 불꽃 같은 열기가 더 보태지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생각하면 그냥 태극기 부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태극기 드는 이런 모습이라 지금은 10대 20대 30대가 콘서트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고무적인 어떤 분위기라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은 문영배가 아무리 지가 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론이나 그 지지율 앞에 이기는 건 장사는 없거든요. 지지율은 이 동해안의 물도 이거 마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민 분노로 다 저희가 감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법관들도 어차피 임기가 있잖아요. 그 4명, 2명을 한번 4월 초에 임기가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대통령도 180일의 기일이 있는데 그 안에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지지율이 높고 열기가 워낙 높으니까 문영배도 지금 장고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8차기 13일입니까? 13일 이후는 아직까지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기일을 잡고 있지도 않는데 여자는 계속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국민의 열기, 대통령 지지율이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이 낮았으면 벌써 끝내고 남을 인간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눈이 참 무서운 눈, 이재명의 눈도 그렇고 뱀 눈들이 참 무서워하는 짓거리들이 그렇습니다. 한 뚜껑이 뭐 대통령이 나온다 하고 이준치도 대통령이 나온다고 이재명도 대통령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사람은 타고난 그릇이 있거든요. 걔는 뭐 솔직히 동네 이장감들이 오를 건 다 벌써 다 올랐죠. 한동훈이도 윤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뭐 법무장관 가지도 못했고 이재명이도 짭짭이해서 지가 뭐 그죠 전에 대부분의 살려줘가
지금까지 그죠? 뭡니까 비타민 C입니까 어디 그 박스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만배입니까? 그자가 살려줘서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 나라를 이 모양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준치 적어도 뭐 지금 부정선거가 곧 이제 드러나리라 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이제 대두가 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전뭡니까 1차장 경험했던 사이버 담당 차장이 나오면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추리가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막 이런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코드 넘버 99 그죠? 스카이델 늘 방송하는 99명이 아니고 코드 넘버 99죠. 뭐 중국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정선거 아마 이제 5분 주부터는 공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실은식 그죠? 뭡니까 안보실장 나오고 조태영 또 국정원장 나오고 굵직굵직한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다. 근데 현재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안 주고 또 한꺼번에 4명 부르고 13일날 4명이죠. 그것은 졸속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어제 유능한 그런 윤종 그죠? 윤곽근 뭐 이런 변호사부터 해서 그런 변호사들이 좀 속속히 그죠? 또 이렇게 정영식 산신령님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님. 이런 분이 송곳 같은 질문에서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깨지지 않겠나. 제가 함부로 하기에는 이 바닷물이 무섭고 용왕신이 무섭고 그저 국민이 무섭고 국민 저항권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적어도 겁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차피 임기 뒤에는 어떤 노폼이나 들어가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재판관 뒤에는 대부분 노폼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왜 부정선거 벌벌 뛰냐면 대부분 선거위원회 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통 저자들이 그래서 부정선거 뭐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무조건 더 바쁘죠. 지금도 대통령 쪽에서 변호인 단위에서 뭐 서버를 까보자 하면 무조건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종이를 대비해보자 또 선거인단을 확인해보자. 지금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들어온 인원들을 체크해서 주민하고 뭐 개수가 맞는지 보자는데 그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다 도둑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질문할 뭐 내용을 변호인단 보고 내래요. 그거는 도둑놈 보고 네 어디로 도망가래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쫓아간다.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뇌물 묻고 길 가르쳐주고 우리 몇 시에 지금 들어간다. 이 내용하고 또 그 문영배 하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미리 질문 사항을 내라 하는 거는 너가 답변할 걸 답을 미리 가르쳐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하는 짓거리가 어떤 탄핵이라는 어떤 선을 맞춰놓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각본 드라마에 국민 열기가 높고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자들이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후루룩 방맹이 뜯어 도망갈 놈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고 국민의 열기가 높고 또 하나하나 둘씩 뭡니까 여자들의 짜집기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우리가 아직까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또 5분에 중앙지법에서 그죠 나오시고 뭐 이런 것들 이정배 또 서울시 의원이 황장건이 그죠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 고발도 이제 중앙지법에서 빨리빨리 부르고 또 각종건이도 또 국힘당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데 국힘당은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억 6천만 원 받고 떡값 850원 받아가면서 지금 보이는 건 세 사람 보여요. 그죠?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죠? 김민전 최고요. 나 세 사람밖에 안 보여. 다른 인간들은 뭘 하는지. 예, 뭐 뒤에서 개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요. 보따리 살 준비하고 있고, 예. 대통령이 참 저거 지지율을 이만큼 끌어주고 국민을 끌어줘도 이 자들은 고마운 줄도 모른가 봐요. 네, 아직까지 계산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발이 늦어요. 이게 만약에 역으로 이런 상황이 됐으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헌재 찾아가고, 검찰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보십시오. 뭐 찾아가는 게 있습니까? 그 자들 헌재 앞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놓는 게 있습니까? 제 같으면 그저 국회의원 같으면 이 정도 올려주고 하면 그 헌재 앞에서 막 들어놓는 퍼포먼스가 필요하거든 지금은요. 예, 헌재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안에서 퍼포먼스가 국회의원들이 들어놓으면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서특필 됩니까? 그런 분위기 이런 걸 조성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패딩 벗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배지 딱 띄고 전부 다 108명이 들어눕고 이런 퍼포먼스가 있으면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예, 이런데 전부 몸살이기 바쁘고 뒤에서 계산만 하고 주사만 튕기고 앉아있는 거, 그죠? 그런 게 참 눈에 보이는 게 한심한 작자들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님 재판도 아니고, 이게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장, 이게 뭡니까? 선거하는데도 절차가 얼마나 굵고요. 많은 또 이게 뭡니까? 언론을 내놓고, 또 마을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언론을 내놓고,
예, 그래서 아주 합법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하거든요. 어디 대통령 탄핵하는데 졸속 재판을 해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헌법 그 현재 있는 법치도 지금 어기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 걸 어기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문영배의 어떤 작업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열기 또 참 국힘당 의원이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저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줘야 예, 그저 파급력이 강한데. 지금 전환길 강사님이나 그라운드 시 여러 가지 참 보수 유튜버 이런 분들이 열기, 국민의 열기 이게 아니라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자들 국힘당 믿고 있다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거 나라가 뒤집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저자들 믿지 말고 우리 손전하게 하나하나가 보태지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열기가 보태져서 대통령 구하고 나라 구하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경술날입니다. 흰개가 나와서 그런 자식들 다 꼭 황불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 그저 문영배, 뭐 이미선이, 정정미, 정계석 그저 흰개가 나타나서 진돗개 나타나서 확 물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지도 앞길 열리고 명예원입니다. 좋은 남자친구 생기고요. 쏘띠는 약간의 충살이 있으니까 가실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범띠분들은 미뤄왔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사라든가 매매라든가 사랑이나 건강이 모든 좋아지고요. 토끼띠도 좋아집니다. 승진, 합격, 취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상남자가 생기겠습니다. 그죠? 헌재 앞에 가서 그저 좋은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보고 또 퍼포먼스도 보고 또 콘서트도 보고 또 남자친구도 생기고 가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토끼분들. 자, 용띠에는 그 충살이 있으니까 그죠? 가서 또 너무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게 뭡니까? 커플들도 정치색이 다르고 부부도 정치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포신내지 마시고 저도 집에 가면 한마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옷 팔아서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다 이 유튜브 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자식하고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서 친구도 이렇게 찍소리 못하는 게 완전 좌파인데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이렇게 저 방송을 많이 바로 줄서이 많으니까 이제 친구도 이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완전 좌파거든요. 친한 친구가.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꼬리를 내린 거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 열기가 높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BMT는 원진살이 있으니까 가서 너무 정치색 내지 마시고요. 자, 말띠도 좋습니다. 모든 일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복권한 줄 사보시고요. 자, 양띠는 약간의 중살이 있으니까 그저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죠? 또 워낙 밀리니까 이것도 사기치는 경찰은 늘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동대구마다 15만 이상 모였다는데 5만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또 뭐 저쪽에 지금 이재명이가 특명을 내려서 모이라 하는데도 거의 안 모이고 있는가 봐요. 그죠? 15만 모일 때 한 6천 명 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그 단체들 그죠? 뭐 소수자들 뭐 이런 이상한 단체 몇 명 나와서 그다음 개딸 몇 명 하고 꼬라지가 참 우습게 됐어요. 이재명 꼬라지가 그죠? 이재명이가 참 전환길보다 못한 것 같아요. 182명 이끌고 있으면 뭡니까? 전환길 강사 혼자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보다 전환길이 아니고 이재명이 보다 꽃 이제 전환길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그죠? 꼬봉들 다 보태도 전환길 강사 한 명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현상입니다. 자, 원숭이띠 닭길이 열리는 운이고요. 그죠? 매매 이사 사업 자영업이 잘 되고 금전운이 두둑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겠네요. 자, 닭띠도 행재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생기고요. 옛날에 일이 찾아오는 그런 운기입니다. 좋은 일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개띠가 개날을 맞으면 돈 부탁 시비 고설 주의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도 행재수가 있으니까 좋은 일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님을 만나고요. 그죠? 오늘은 뭐 매매, 수술 이런 것들 또 차박이나 크루즈에 해외여행 가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쥐띠, 토끼띠, 말띠, 닭띠, 네띠는 절대 주식 펀드 코인 하지 마시고요. 특히 또 뭐 우리가 달로 얘기하면 음력 2월생, 음력 5월생, 예, 음력 8월생, 음력 11월생들은 절대 주식 펀드 코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후루룩 가버립니다. 자, 오늘 또 동해안에서 팔봉쌤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 어르신들 구독하는 거 빨간 거 좀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이 방송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은 보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어차피 이래 가면 저래 가면 이래 보면 이래 하거든요. 서종우 TV 보다가 성창영 TV 보다가 그죠? 고종우 TV도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 전 세계 최초에서 이렇게 새벽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방송은 제가 유일합니다. 물론 뭐 철학자로서 띠 방송도 같이 해드리니까 좀 듣기 싫은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앞에 들을 것만 들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팔봉쌤입니다.